네. 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의 좀 편하게 제가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기계를 전공을 했고요. 비전공 자인데 이쪽이 워낙 흥미롭고 재밌다 보니까 이쪽에 인제 얼마 전에 석사 과정으로 인제 이쪽 관련해 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어려워서 네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어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인제 이 연구소에 들어와서 조금이나마 좀 공부 같이 될까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이 RNN 주제, 사실 저는 RNN보다는 약간 영상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쪽 그 스터디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RNN은 또 다른 또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공부하면서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 재미있게 공부를 했고요.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런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뭐 답을 주시거나 또는 끝나고 나서 고거에 대해서 좀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일단 어 바닐라 뉴럴 네트워크라고 RNN을 소개하기 전에 기존 뉴럴 네트워크와 RNN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뉴럴 네트워크는 이렇게 인풋 레이어가 있고 히든 레이어가 있고, 그다음에 인제 아웃풋 레이어가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 투 원으로 되어 있는 구조에서 인풋 레이어가 하나고, 그 히든 레이어가 이렇게 여러 개를 거치면서 여러 개의 아웃풋을 내는 이런 구조가 있고요. 그러니까 즉 인풋에서 받아들인 이 히든 레이어에서 받은 것을 다시 다음 히든 레이어로 넘기면서 여러 개의 아웃풋이 생성되는 이런 구조들입니다, RNN들은. 그 RNN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단일 구조, 단일 인풋을 입력을 받아서 단일 아웃풋이 나오는 이런 구조에서 이렇게 순차적인 입력 을 받아들일 수 있고요. 이렇게 입력이 여러 개죠, 이렇게요. 그래서 인풋이 하나가 아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인풋들을 담아서 하나의 아웃풋으로 낼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인풋들을 담아서 또 순차적인 아웃풋들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네. 이 순차적이다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어들.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있다면 이게 처음에 왔고, 이 단어가 두 번째 단어가 두 번째 왔고, 이 세 번째가 왔고, 이런 순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RNN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입력 데이터에 제한이 없다. 어 계속 긴 CNN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인풋 이미지에 한 장이라는 어떤 하나의 데이터라는 거에 한정되어 있지만은, 얘는 계속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순차적인 데이터를 넣을 수 있다고 해서 유연하다라는 게 인제 RNN의 큰 특징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순차적인 데이터들이 시계열 데이터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주식이라든가 또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어떤 뭐 환율이라든가 이런 그 연속된 데이터들도 인풋 데이터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RNN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풋 이미지가 하나인데 아웃풋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미지 캡셔닝에서 이런 형태의 RNN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하나에는 되게 많은 정보가 들어 있을 수 있죠. 어떤 할아버지가 밀짚 모자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그 이미지에 대해서 뭐 할아버지, 뭐 밀짚 모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인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순차적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지 캡셔닝에는 이런 구조가 어 쓰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러 개의 인풋 이미지를 가지고 인제 하나의 아웃풋이 나오는 경우에는
인풋 이미지가 아니라 인풋 레이어를 가지고 하나의 아웃풋이 나오는 경우에는 감정 분류에 쓰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트위터에서 수집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글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에서 수집된 거 또는 기타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감정과 관련된 글 그 입력을 받아서 하나의 그 감정이 뭐 긍정적인 감정이냐 또는 부정적인 거냐 이런 거를 분류를 할 때 이런 구조의 네트워크가 쓰인다고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인제 많은 입력을 가지고 많은 순차적인 입력을 가지고 순차적인 아웃풋이 나오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인제 기계 번역에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쪽은 예를 들어서 뭐 영어로 된 순차적인 입력 데이터를 한글로 번역된 순차적인 아웃풋 데이터로 나오게 되는 거죠. 어 그다음에 이거는 어 영상을 분류하는 건데요. 프레임 단위에서 영상을 분류를 하는 건데 이 한 프레임이라는 거는 이전 상태에 하고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냥 그 한 장면이 아니라 이 장면은 이전 장면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만 이런 식으로 요 하나만 보고 이 비디오 프레임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프레임을 보고 분류한 것을 다음 프레임에 분류를 할 때 이 히든 스테이트를 여기에 입력으로 같이 취해서 하는 구조가 바로 이런 구조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는 저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요, 이 장표는요. 어 그 연속적이지 않은 데이터를 연속적이라고 보고 저기 어떤 분이 마이크를 켜 주신 것 같아요. 예. 연속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연속적인 어 프로세스로 처리한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되게 연속적이지 않은 건데 이거를 마치 연속적인 데이터라고 보고 이렇게 처리한다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이따가 끝나고 다시 한번 그 아시는 분이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장표는 이걸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RNN이라는 것은 결국 연속된 데이터를 취급하는 데 장점이 있다. 어떤 이전 상태에 대한 인과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더 의미 있는 아웃풋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제 RNN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NN은 말 그대로 그 다시 재진입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처럼 기존 뉴럴 네트워크는 인풋에서 히든 레이어 가서 아웃풋이 가는데 이쪽 부분 히든 레이어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어 그래서 이 Y가 나올 때 계속 반복해서 이 Y가 나오는 계속 그 다음 장표에 보시면 좀 자세히 설명이 되는데요. 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히든 스테이트가 이런 가중치로 구성된 함수로 인제 히든 스테이트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 W라는 가중치를 가진 이 함수의 인자는 이전 스테이트의 상태값과 입력값의 상태 이 두 가지를 인자로 해서 가중치를 통해서 계산된 것을 지금 현재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예. 다음 장표에 보시면은 음 인제 이것들을 인제 정리를 한 거고요. 여기서 인제 특히 주의할 것은 이 가중치들은 그대로 다 재사용된다. 이렇게 새롭게 복잡하게 계속 새로운 변수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인제 재사용된다는 건데요. 제가 다음 장표에서 좀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이걸 하나로 이렇게 정리한 게 있는데 이 그 장표는 여기 없네요. 그래서 그 히든
그 히든 레이어의 상태를 히든 스테이트 가 이전 그 이전 히든 스테이트의 상태와 입력값을 가지고 인제 가중치 함수를 거쳐서 요게 나오는데요. 요 WHH 이게 설명된 그림이 있어야지 이해가 되는데 아 갑자기 이 이 문서에는 그게 없네요.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만든 장표에 있는 건지 모르니까 그걸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급급해 가지고 발표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 장표를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그 W로 구성된 그 함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히든 스테이트를 결정하는 함수가. 근데 그 가중치 벡터가 인풋을 통해서 히든 스테이트에 반영되는 가중치는 WXH라고 하고요. X에서 H로 가는 거. 그다음에 이전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그 가중치 벡터를 WHH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히든 스테이트에서 이제 아웃풋으로 가는 이 가중치 벡터를 WHY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개의 가중치는 요렇게 명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가서 네. 아까 FW는 그 세 개의 가중치를 가지고 이 두 개의 인자를 가지고 이 히든 스테이트가 결정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전 HT-1은 이전 히든 스테이트인데 이전 히든 스테이트에다가 아까 요 가중치를 곱하고 그다음에 입력 인자에 요 가중치를 곱한 다음에 액티베이션 함수를 거쳐서 인제 지금 현재 자기의 인제 히든 스테이트가 인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히든 스테이트에다가 요 가중치를 또 다시 곱해서 최종 아웃풋 그 YT가 인제 만들어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주의할 것은 아까 이전 장표에서 얘기했다시피 이 W라는 이 가중치는 이 세 개는 변하지 않고 계속 재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 백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이 가중치 값이 계속 쪼금씩 바뀔 건데 그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입력값과 이전 히든 스테이트의 값을 합쳐서 다음 히든 스테이트로 가고 또 다음 히든 스테이트로 가고 요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예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시퀀설하게 계속 연속적으로 이 네트워크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인제 각각에 들어가는 이 가중치 벡터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가중치 벡터가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가중치 벡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같은 변수로 뭐 여기서는 뭐 W1이 쓰이고 여기서는 W2가 쓰이고 이런 식으로 다르게 변수가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변수를 쓴다는 거죠. 예. 만약에 다르게 변수를 쓴다고 하면 엄청나게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 같은 변수를 쓰되 이거를 여러 번 계속 여러 번 돌려서 결국은 이 가중치를 가장 손실이 적은 가중치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바로 RNN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RNN 구조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아웃풋을 낼 수도 있고요. 어
음 계속해서 아웃풋이 나온 것을 이 L이 인제 손실들을 계속 인제 계속 산출을 해내서 예 최종 손실 값을 인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최종 손실값이 어 가장 낮은 값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백프로포게이션을 수행을 해서 여기 있는 그 가중치 값, 결국은 이 같은 변수가 쓰인 가중치 값을 계속 보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손실값이 나올 수 있도록 이 W를 학습한 것이 바로 이 RNN의 학습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여러 개의 인풋으로 하나에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W라는 동일한 그 가중치 벡터들이 동일하게 쓰이고요. 마찬가지로 하나의 인풋을 가지고 여러 개의 아웃풋을 내는 경우에도 동일한 W 벡터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도 뭐 비슷한 얘기인 것 같고요. 네. 네. 이 부분도 네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어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고. 네. 그다음에 인제 RNN의 실질적인 인제 그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인제 캐릭터 레벨 이라고 했는데, 캐릭터 레벨이라는 것은 바로 이 철자 단계에서 이 학습을 하는 모델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단어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철자 단위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 철자에 대해서 RNN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구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헬로우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헬로우 안에 단어는 4 개의 철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HELO라는 이제 철자를 가지게 돼 있고, 이것을 인제 학습을 하는 예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H라는 거를 인풋 벡터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는데요. H가 이 자리에 있어서 H에 해당하면은 여기에 인제 1이 표시가 되고 나머지는 0 값을 갖고, 또 여기가 2에 해당하는 두 번째 자리가 인제 2에 해당하는 값이 돼서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되니까 0이 되고 이 자리에는 1이 되는, 네 요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이제 원핫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철자에 대해서 이런 그 인풋 벡터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풋 레이어가 이런 히든 레이어로 그 최초에는 이런 XH라는 가중치 행렬을 곱해서 히든 레이어를 구합니다. 초기에는 뭐 랜덤한 값으로 해서 이게 막 무작위로 나오겠죠. 그다음에 요 히든 레이어가 다시 WHH라는 가중치 행렬을 통해서 다음 히든 스테이트의 어 계산을 계산하는 데 인자로 쓰게 됩니다. 여기 2에 들어가는 요 가중치를 요걸 두 개를 합쳐낸 거죠. 그래서 여기서 1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요 부분이고요. 예. WHH라는 이전 스테이트의 가중치 행렬을 곱한 거 더하기, 여기 더하기, 그다음에 어 xt에 해당하는 t 시점에서의 입력값 xt와 여기에 가중치 행렬 h를 곱해서 행렬 곱을 해서 더한 거에 어 이 그 하이퍼볼릭 탄젠트 활성함수를 거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시점에서의 ht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한 게 인제 이런 행렬값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인제 이 히든 레이어를 가지고 바로 아웃풋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 이때 아웃풋 레이어를 생성할 때의 가중치는 바로 가중치 벡터는 WHY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인제 구성이 되는 거죠, RNN은. 그래서 H가 갈 때는 여기가 HELO인데 어
H 다음에는 이제 E가 와야 되니까 사실은 이 녹색 부분이 사실 가장 이 점수가 높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더 높은 점수인 O 부분이 4.1로 더 크게 인제 어 스코어가 나왔고, 이쪽은 L이니까 HEL니까 이 녹색 요 세 번째 부분이 가장 큰 스코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인제 잘못 인제 스코어가 나온 거죠. 예. 이거는 인제 맞게 나왔네요, 이 두 개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손실값을 어 이 정답과 얘가 예측한 값의 차가 바로 인제 손실값이지 않습니까? 이 손실값이 가장 적은 값이 나오도록 이 WHY와 이 세 개의 가중치를 계속 역전파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최적의 값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다음에 이 부분을 어 이 부분을 저도 좀 이해를 못 했는데요. 그래서 인제 여기까지는 아까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아까 이전 장표에서 나온 거가 이만큼 나왔는데, 마지막에 샘플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어 이 값을 어 인제 확률적 분포로 해 가지고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2라는 값이 인제 최종 나왔는데, 요게 그 실제 소스 코드를 보면은 뭐 단어장을 이용해서 뭐 통계적인 거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한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이것도 이따가 끝나고 샘플링은 어떤 원리로 추출을 하게 되는 건지 이것도 한번 같이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요 마지막 요 부분이 샘플링을 해서 이 아웃풋을 다시 새로운 입력가로 어 이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아까 여기서 만들어져 있는 가중치 어 행렬 벡터를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계산을 해서 여기서도 인제 L이라는 것을 샘플링을 하게 되고, 이것을 다시 입력을 취해서 계속 이래 같은 가중치 벡터들을 똑같은 펑션이죠. 똑같은 펑션을 계속 거쳐서 결국은 ELLO라는 것을 학습하게끔 이 세 개의 가중치가 학습이 트레이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종 이런 아웃풋 레이어에서 만들어져 있는 로스를 다 합쳐 가지고 토탈 로스를 가지고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을 인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최종 토탈 로스가 얼만큼 더 줄어들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각각의 가중치 행렬들이 어 이제 편미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역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가중치 값을 인제 업데이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 프로페이션을 이렇게 수행한다라는 의미의 장표인 것 같습니다. 예. 요건 제가 어떤 말인지 몰라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소스를 이 가파 가파시 이분이 이제 소스를 올려서 소스 코드를 어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이걸 보고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는데, 예, 아직은 그럴 단계 수준이 안 돼 가지고 소스 코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인제 샘플링 하는 부분이 소스가 있긴 있어요. 마지막에 제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토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RNN 이걸로 학습을 요 윌리엄 섹스피어가 만든 이 글을 갖다가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속된 데이터들이 여기서 계속 인풋으로 쓰이게 되고 이러한 아웃풋이 나오도록 계속 RNN을 이제 트레인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요 문서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어 트레이닝을 시켜 가지고 이제 초기 값을 뭘 줘서 뭐 이런 글씨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그 문서를 학습시키고 나서 이거는 이제 학습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결과를 도출을 해 보면 전혀 인제 사람이 알아둘 수 없는 예, 거의 의미 없는 이런 철자들 이런 것들이 막 나열이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학습을 좀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의미 없는 말이긴 하나 그나마 뭔가 어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그럴싸해 보이는 문서들이 인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또 궁금한 게 제가 어떻게 초기값을 줬길래 어 이런 말들을 지가 스스로 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결국은 이런 걸 다 이해하려면 이 소스 코드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학습된 결과로서 이것도 번역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국은 뭔가 그 사람이 쓴 것 같은, 예, 그런 결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꽤 이걸 뭐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꽤 마치 얼뜻 보면은 꽤 알아서 막 잘 쓴 것 같죠? 네. 예예. 아 네. 그다음 이번에는 RNN을 이용해서 음 이게 그 이게 뭐죠? 이게 하여튼 수학 관련된 뭐 그런 책을 오픈 소스 수학과 관련된 책을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인제 다양한 어떤 수학 공식에 대한 설명들이 있겠죠. 이걸 가지고 학습을 시킨 결과 어 학습을 시킨 결과 인제 이런 거를 인제 학습을 시켰겠죠. 시킨 결과 꽤 비슷하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 어떤 문학적인 것보다도 그런 뭔가 형식들이 좀 간단한 이런 수학적인 것들은 아무래도 뭔가를 설명하는 어떤 그런 형식들이 단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럴수록 좀 더 RNN의 효과가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마지막으로 인제 리눅스 커널 소스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컴퓨터 프로그램 구문은 사람의 언어보다는 더 형식이 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그렇게 학습을 C 코드를 학습을 하고 나서 C 코드를 생성을 하니까 이게 실제로 컴파일은 안 되겠죠. 미리 변수가 선언돼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컴파일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딱 봐도 뭔가 프로그램 음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굉장히 잘, 예,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뭔가 더 어떤 특정 분야에 한정돼 있을수록 이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주석도 달고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인클루드 헤더도 선언을 하고 어 굉장히 그럴싸해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 부분도 좀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얘기냐면은 이 각 셀들에 대해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 가파시하고 요 여러분들 이분이 지금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페이페이라는 분하고 가파시하고 요 분이 음 이거를 RNN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시각화를 했는데 그때 이 셀들을 인제 해석을 시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했는지 이 논문을 봐야지 알겠지만 물론 잘 이해는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이 RNN의 이 셀들을 살펴보았더니 인제 굉장히 의미 없는 이게 빨간색과 이 파란색을 어떻게 시각화했는지 어떤 걸 가지고 시각화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의미 없는 막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막 색깔이 표시가 된 것 같은데
대부분 셀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 한 5% 정도의 셀은 이렇게 설명이 가능했다. 해석이 가능했다. 예를 들면 이 따옴표를 인식하는 셀이 있었고 그거는 이렇게 따옴표 안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 시각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했고 이 셀은 어떻게 들여다봤는지 사실 이게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여기 또 인용부 안에 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 줬으니까 이런 셀들이 5% 정도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문장의 길이를 추적하는 셀이 또 있어서 문장이 어느 정도 끝날 때쯤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시각화가 되는 이런 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이 어떤 특정 구문을 인식하는 셀들, if문을 인식하는 셀들이 발견이 됐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언어에서 주석이라든가 어떤 그 상수 변수를 선언할 때 인제 어 이렇게 인용보호를 쓰는데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는 해석을 하는 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인제 RNN의 구조를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혹시 이 셀들의 이 시각화를 한 거에 대해서도 일단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고것도 한번 부연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 캡셔닝을 인제 예시를 들어서 RNN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인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저도 쪼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 이미지를 CNN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인지를 어 디텍션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인제 밀짚 모자다. 이게 인제 스트로우라는 거를 인제 그 인식을 해서 스트로우라는 걸 인식을 못 했겠죠. 왜냐하면 RNN을 통해서 스트로우가 나왔으니까. 어 그러니까 이 CNN에서 인식한 것은 이 부분, 부분을 인식을 한 건지 아니면 전체에 인식된 몇 개를 이렇게 입력으로 취한 건지 요것도 쪼끔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잘 이해는 안 가더라고요. 일단은 계속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음 CNN을 통해서 이미지를 분류를 하고 어 근데 인제 이 CNN과 이제 RNN을 합친 거예요. 이거를 CRNN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CNN과 RNN을 합쳐서 CNN의 마지막 부분을 RNN의 중간에 히든 스테이트의 입력 값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초의 RNN의 입력 값은 없으니까 그냥 의미 없는 스타트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최초에 입력 값이 없으니까. 근데 시작은 해야 되니까 스타트라는 걸로 시작을 했고 이 이걸 통해서 계산을 했을 때 스트로우가 나왔고 그다음에 다시 이 스트로우가 다시 입력으로 돼서 그다음 CNN에서 인식된 어 어 이게 그건가요? 그러면 CNN에서 밀집 모자일 수 있고 모자일 수 있고 여기서 인식된 것들을 쫙 나열하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여기 뒤에 뭐 꽃이 있으면 꽃, 뭐 밀짚 모자, 모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입력값으로 넘기는 것 같습니다. 예. 입력값으로 넘겨서 RNN에 시점에서 쓰이는 건지 네. 하여튼 요 부분도 좀 어렵더라고요, 이해하기가. 예. 그래서 인제 순차적으로 인제 네. 말씀하시는 게 아니군요. 어 순서적으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인제 테스트 이미지가 있으면 여기서는 인제 CNN은 VGG 모델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 테스트 이미지가 VGG 모델을 통해서 근데 인제 이쪽 두 개의 부분은 RNN과 연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제거를 하고 바로 RNN의 이쪽 부분의 결과를 RNN에
히든 스테이트로 이 가중치 행렬이 인제 추가되는 거죠. 여기는 원래 WHH였는데 WHH가 없었으니까 여기는 처음에 이미지로부터 온 WIH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 이 히든 스테이트를 결정하는 활성화 함수는 요렇게 됩니다. 네, 요렇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입력 인자가 없으니까 여기밖에 없으니까 처음에는 스타트라는 의미 없는 거를 인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가 항상 스타트 엔드로 끝납니다. 예. 네, 항상 스타트로 시작되는 거죠, 무조건. 그렇게 해서 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나온 이 아웃풋 레이어에서 샘플링 된 것을 다시 입력으로 취하고 또다시 히든 스테이트를 거쳐서 아웃풋으로 나온 것을 다시 또 샘플링해서 입력으로 취하고, 아까 그 샘플링을 이해를 못해 가지고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샘플링을 이해를 하면은 아마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도 이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것을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결국은 이게 '뭐일 것 같다.'라는 어떤 그 순서가 나와서 이 순서들을 이렇게 어 입력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얘한테는 스트로우라 스트로우라는 밀짚 모자만 하나만 인식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비슷한 거를 찾아내는 건지, 이 두 가지도 좀 헷갈렸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도 혹시 부연 설명이 가능하신 분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엔드라는 토큰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스타트로 시작을 해서 엔드로 끝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그 순차다 시퀀스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스타트와 엔드를 어 구분짓는 것을 어 생성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서는 그게 없나? 어떻게 학습시켰다 이게 없네요. 다른 장표 보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코코 거기서 인제 120만 장? 120만 장을 가지고 그 마치 이미지넷처럼 어떤 이미지를 올리고 그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캡셔닝하는 거를 120만 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20만 장을 마이크로소프트 코코 모델을 통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꽤 그럴싸하게 잘 나왔습니다. 여기는 표시가 안 되는데 사실 앞에 여기 스타트 있고 끝에 엔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아주 그럴싸하게 어 그럴싸한 건 아니죠. 이거는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캡셔닝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캡셔닝이 된 게 제가 봤을 때는 CNN을 통해서 이게 강아지다. 이게 어 이게 뭐예요? 프리스비? 뭐 이게 원반 같은 건가요? 하여튼 또 여기가 잔디다. CNN을 통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단어들이 연속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 연속된 단어를 RNN을 통해서 이렇게 그럴싸한 문장으로 바꾼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지만 이게 완벽한 게 아니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잘못 캡셔닝 되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캡셔닝 됐다 하더라도 어 꽤 이렇게 '잘못 인식할 수 있겠다.'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예. 대충 이거는 물구나무 썼음에도 불구하고 쓴 걸로 나와 있고, 예. 이 이게 뭐죠? 이게 돌인데 그냥 마치 이게 서핑보드로 잘못 인식된다든지, 하여튼 얘가 그래도 오해할 만큼 예 그래도 인식은 잘한 것 같아요, 이 정도라도. 예. 요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 부분도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결국은 LSTM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어 이게 계속 RNN을 하다 보면 RNN을 수행하다 보면은 어 나중에 인제 그 가중치 값이 기울기가 그라디언트가 인제 소실된다. 그라디언트가 소실되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다시 입력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중에 인제 LSTM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LSTM 설명하기 전에 이 어텐션이라는 방법으로 그 이미지를 캡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그 부분 보면서 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뭐 뭐 새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는 뭐 물이다. 이런 것들을 그 생성해 낸다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 어텐션 기법이라는 거를 어 뭔가 인제 어떤 전체적인 거를 다시 한번 본다는, 어떤 부분을 보다가 기울기가 소실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시 본다라는 어떤 의미로 그 검색을 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요런 기법을 통해서 뭔가 더 이미지 캡셔닝 하는데 좀 효과가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인제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잘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뭔가 굉장히 재미난 기법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혹시 오늘 끝나고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결과가 결국은 인제 어느 한 영역에 대해서 뭐 새다, 뭐 날고 있다, 뭐 물 위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이미지 캡셔닝이 잘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어텐션 기법을 통해서 특히 어느 부분들이 어느 영역이 그 캡셔닝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인제 그 요새 뭐죠? 캡차? 캡차 방법으로 인제 이게 기계가 하는 건지 사람이 하는 건지 이제 구분하는 거가 있었는데, 요즘은 인제 이런 식의 질문도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막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서 뭐 "다음에 신호등이 있는 거를 골라라." 예.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다 RNN을 통해서 인제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제 캡차가 깨지는 거죠. 예. 그래서 고런 시각적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요것도 그런 기법들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RNN을 이 어텐션 기법을 통해서 인제 이런 시각적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줄 수 있다. 예. 그런 장표입니다. 인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RNN의 그 가장 실용적인 방법인 LSTM에 대해서 인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실제적으로 이 RNN은 실제적으로 쓰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많은 연산을 어 하게 되고, 또 기울기가 발산하거나 소실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RNN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예측된 결과가 좀 정확하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LSTM을 쓰는데 여기서부터는 인제 LSTM에 대한 방법과, 그리고 LSTM이 어떤 부분에서 좋은지에 대해서 인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LSTM을 설명하기 전에 이런 RNN을 하나가 아닌, 히든 스테이트를 하나가 아닌 이런 멀티레이어 히든 스테이트를 둔 것을 바로 인제 멀티레이어 RN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 히든 스테이트가 다시 다음 히든 스테이트로 이 히든 스테이트가 이제 3 개로 이제 연결된 거를 이제 멀티레이어 RNN이라고 하는데요. 어 요거는 요렇게 수식어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잘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 근데 LSTM은 이러한 히든 레이어, 연두색인 히든 레이어 아래에 어 셀 스테이트라는 상태를
하나를 더 둔다고 합니다. 셀 스테이트. 그래서 제가 직관적으로 그냥 이해를 하기로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 RNN은 되게 많은 이 연속된 데이터를 취급을 한단 말이죠. 연속된 데이터를 취급을 하다 보면 이제 거의 처음 부분에 시작되는 부분과 거의 끝부분에 시작되는 부분과의 그 두 개의 인과관계가 소실되는 거죠. 그게 인제 기울기가 소실되는 거하고 인제 같은 원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기울기가 인제 얘랑 제 끝에 있는 애랑 인과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기울기가 소실됨으로 해서 사실은 굉장히 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처음 상태에 연관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 셀 스테이트에서 계속 오랫동안 이 처음에 대한 값을 계속 넘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롱 롱 쇼트 텀 메모리지 않습니까? 이 LSTM이. 그래서 이걸 뭔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롱 텀으로 가고 계속 길게 계속 그 값을 가져가고, 얘는 별로 인과관계가 없다 싶은 거는 인제 어떻게 보면 숏텀으로 가는 거죠. 얘는 빨리 버려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뇌도 그런 좀 그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관심 있게 보는 것들은 머릿속에 잘 중요한 곳에 잘 넣고, 별로 관심 없는 것들은 좀 전에 방금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전혀 기억을 못하는 그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셀 스테이트에다가 오랫동안 보관을 하는 거죠. 롱텀으로 가고, 빨리 그 인과관계 없는 것들은 이제 숏텀으로 가서 그 셀 스테이트를 어 그렇게 인제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인제 이게 계산하는 데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 나중에 역전파할 때도 이 셀 스테이트의 인제 계산 방식이 간단해서 이제 뭐 고속도로라고 하는데 예, 하여튼 예, 다음 장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렇게 가장 단순한 인제 반이나 RNN의 그 그라디언트 플로우를 보면은 그 여기 히든 스테이트가 인제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인제 백 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인제 이 W 값이 인제 어 보정이 되는데, 얘가 인제 그 곱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 백프로포게이션에 좀 이 연산량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데 RNN이 어 계속 인제 백프로포게이션을 계속 수행을 하면은 어 결국은 인제 굉장히 경 경사가 그 그라디언트가 발산을 할 수도 있고 그라디언트가 인제 소실될 수도 있다. 예. 어 이제 이렇게 복잡한 연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라디언트가 인제 굉장히 무한대로 발산할 수가 있고, 그라디언트가 0 으로 인제 아예 이렇게 소실되는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가 이제 굉장히 이제 발산하는 경우에는 그라디언트 클림핑을 통해서, 그러니까 큰 값이 와도 그냥 잘라 버리는 거죠. 어디까지 어디에서 어디로 잘라 버리는 걸로 인제 그라디언트 클림핑으로 인제 이렇게 해결을 하고, 여기 보면은 어 요런 방법으로 해서 어느 특정 값 이상이 되면은 어느 범위를 잘라 주는 요런 게 바로 그라디언트 클리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울기가 아예 소실되는 부분은 이 방법이 없는 거죠. 예. 여기 아예 소실돼 버리면은 아예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인제 그 RNN 아키텍처에다가 이제 LSTM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LSTM은 기존 인제 RNN에다가 그 셀 스테이트를 하나 더 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셀 스테이트는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어 F와 이전 셀 스테이트를 어
곱한 거와 그다음에 최초의 인풋 이미지와 어 이게 G가 뭐였더라? 인풋 이미지를 얼만큼 반영할 거에 대한 값, 이것을 더한 것을 인제 셀 스테이트로 결정을 합니다. 예, 히든 스테이트는 인제 계속 히든 스테이트는 이 셀 스테이트의 어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이거를 인제 아웃풋을 곱한 거를 인제 히든 스테이트로 인제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인제 각각의 인제 활성화 함수들은 인풋은 시그 모드를 쓰고 어 요 F가 인제 얼마나 잊혀질 것인지에 대한 인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활성화하면서 시그 모드를 쓰고 아웃풋도 시그 모드를 쓰고 이제 이 G가 아까 입력값과 입력값을 얼마나 반영할 것에 대한 G는 인제 하이퍼볼릭 탄젠트 -1에서 0 값을 갖는 이 탄젠트 H 행렬을 이렇게 가중치 행렬과 이렇게 곱한 곱한 것이 바로 LST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히든 스테이트와 이걸 가지고 아까는 했었잖아요. 요것만 있었잖아요, 아까. 예. 근데 요 앞에 요 부분이 더 있는 거죠. 요런 인자들이 더 있고 요거랑 비교를 해 보면. 그럼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네, 다음 장편에서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F는 인제 포겟 게이트, 얼마나 잊혀질지에 대해서 인제 어 학습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은 인풋 게이트. 이 인풋 게이트가 아까 요 G 값을 곱해 가지고 인제 어 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얼마나 인풋의 이미지가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어 학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포겟 게이트와 이게 G가 가중치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가중치가 있어서 이것도 계속 학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복잡한 어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히든 스테이트와 X를 가지고 다음 히든 스테이트를 결정을 하는데, 계속 이 셀 스테이트가 계속 영향을 주면서 여기 나온 W 값과 셀 스테이트에 나온 요거를 가지고 계속 다음 셀 스테이트에 반영하고, 이 셀 스테이트가 결국은 다시 현재 히든 스테이트로 와서 탄젠트 H로 해서 이 히든 히든 스테이트가 결정이 되는. 그래서 언뜻 보면 굉장히 인제 복잡해 보여서 어 수식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복잡해 보입니다, 굉장히.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결국은 이 백 프로포게이션을 할 때 이런 모델을 하게 되면, 백 프로포게이션을 하면 이게 더 센 연산이라서 곱셈 연산에 비해서 백 프로포게이션이 굉장히 단순한가 봐요. 저도 백 프로포게이션을 좀 정확하게 이해는 못 했는데 어쨌든 백 프로포게이션이 그거잖아요. 가장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가중치의 값을 쪼끔씩 쪼끔씩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중치를 바꿀 때 과연 내 여러 개의 가중치 중에 나에 해당하는 가중치가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값을 크게 바꿀 수 있고, 만약에 손실함수 값이 내가 좀만 바뀌어도 손실함수 값이 크게 바뀌어서 오차를 더 줄일 수 있다면은 내 가중치가 크게 바뀌죠, 편미분을 통해서. 예, 고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이런 덧셈 연산과 곱셈 연산에서 곱셈 연산에 비해서 이 덧셈 연산으로 백 프로포게이션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걸 마치 고속도로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히 이해는 제가 못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어 백 프로포게이션을 수행을 해서 가중치를 학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제 RNN에 비해서 장점이 많다. 결과도 좋고,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제 이전 강의에서 레지넷에서도 이런 거랑 좀 유사했다라고 합니다. 레지넷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에 이것들을
이 상태들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넘긴 모양이에요. 그때 저도 레즈넷을 정확히 이해는 못 했는데 마치 이 셀 스테이트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레즈넷에서의 이런 값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계속 이제 추가해 주는 거죠, 이렇게. 예.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그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고속도로 네트워크이다. 예. 이 가중치들을 빠르게 역전파를 통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다. 그래서 하이웨이 네트워크이다라고 인제 부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RNN에 대한 다양한 어떤 응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 교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분이 인제 그 인제 GRU라는 부분도 이제 모델을 개발했는데 이것도 꽤 주목을 받았던 LSTM과 어 비슷하게 꽤 주목을 받았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제 또 다양한 또 변종 연구를 또 했었나 봐요. 근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GRU와 LSTM 이 두 개가 가장 효과적인 모델이라고 하고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변종 연구가 많이 됐었는데 그닥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요약을 하자면 어 RNN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연속된 데이터를 취급할 수 있다. 데이터가 뭐 적게 있든 굉장히 뭐 많이 있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 유연하게 네트워크를 설계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게 인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RNN의 장점이.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떤 문서를 번역하는데 그 문서가 뭐 굉장히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리커런트를 시키면서 처리할 수 있다. 취급할 수 있다. 예,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바닐라 RNN은 인제 굉장히 이제 심플한데 그거는 인제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어 그래서 실제로 바닐라 RNN을 쓰지 않고 어 대부분 LSTM이나 GRU를 쓴다는 거죠. 아까 RNN이 백프로포게이션에도 불리하고 또 RNN을 통해서는 아까 그라디언트가 발산하거나 소실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정한 LSTM이나 GRU를 현실 세계 요즘은 그걸 더 많이 쓴다고 하고 그것들이 이제 어 그런 기울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개선됐다. 예.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 두 개를 많이 쓴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이 두 개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인제 백프로게이션을 할 때 기울기가 발산하거나 소실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걸 쓴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인제 발산되는 데는 인제 그라디언트 클리핑을 가지고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손실되는 문제는 어 이렇게 어디티브 인터랙션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랙션 뭔가 이렇게 상호작용에 추가되는 어떤 이걸 인제 LSTM의 인제 주요 기법을 설명할 때 이 어디티브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인제 기울기 소실 문제를 인제 어 해결했다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인제 좀 더 제어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더 좋고 더 간단한 이런 어 연구 주제들이 지금 예 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좀 더 RNN을 보면은 아직은 좀 더 그 이해가 필요하다. 이게 뭐지?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이해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이해하느라고 급급해 가지고 이해도 다 못해 가지고 이해도 못 했는데도 설명하려고 참 너무 부족한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걸로 설명을 마치고 아까 제가 보다가 이해 안 된